여성 범죄자 40만 명 시대. 범죄를 저지른 그녀들의 심리가 궁금하다. 사건 속 심리를 추리하는 6명의 마스터. 빨간 핸드백 속에 숨겨진 위험한 그녀의 비밀을 파헤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그 네 번째 핸드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성 범죄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 바로 뭐 김여사 사건, 김여사 운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김여사 주차 이렇게 해놨는 예. 애부터 시작해서. 운전 잘 못 가고 신호등 막 잘 못 지키고 막 급정거하고 막 이러면 저거 여자. 김여사 소뚜껑 운전하지 왜 나왔지? 막 이런 식으로 못하는 미숙한 운전자들을 김여사, 다 여자로 보는 여자일 거? 거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보는 거가 자체가 여성으로서 좀 불쾌하다 이거죠. 이 김여사라는 게 그 3년 전에 인터넷에 막 영상이 뭐 엄청나게 떠돌았잖아요, 동영상에. 거기서 보면은 이 차가 오다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좌쪽으로 이렇게 우턴을 하려는지 좌쪽으로 좌회전을 확 할 때 이 정방향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핸들을 확 꺾으면서 이렇게 부딪혀요. 이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 차가 유유히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지켜본 뒤에 차량에 블랙박스가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해서 그게 인터넷에 쫙 배포가 되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건 분명히 여자다. 그래, 김여사. 근데 그게 김여사가 된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김여사가 아니라 김 사장이었고 아, 남자였어요? 예, 나중에 봤더니 그 차가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이 세우기 위해서 그 영상에서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단편만 보고 다 여성이 그렇게 못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예요. 그럼 저 남자 왜 저래? 남자네 남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조금 못하는 사람 있으면 여자네 여자 이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인지 어떻게 보면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전체 여자들의 문제로 그냥 다 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편견 거라면. 같지만 사실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뭐 통계라고 봤을 때는 여성 운전자가 어떤 유발한 것은 전체 건수의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9%는 사실은 또 남자예요? 남자죠,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훨씬 많은 게 남자고, 특히 또 사망 같은 경우는 89%. 사망사고는? 그러니까 남자가 유발한 사망사고는 90% 이상입니다. 사실은 뭐 가정이나 사회나 남자만 사람이면. 문제야. 자, 오늘 빨간 핸드백 열어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사건은 맹목적으로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범행을 저지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핸드백 열어보시죠. See the money won't stay for you and you. Getting all of these supplies for your wife. Everybody wanna know how it feels. 한 중소기업의 재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11년차 커리어우먼 한민정. 그날도 그녀에겐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은 회사 직원들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뭐죠? 회사 집단 따돌림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11년 동안 일했으면 거의 베테랑일 텐데. 한번 보시죠. 이거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한 과장,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공금횡령 혐의로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공금횡령? 가시죠. 아우, 그렇게 믿었구만. 2014년 1월 그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얼마를 해먹길래 그러나? 60억. 60억. 60억? 60억? 그녀가 횡령한 돈은 총 60억 원.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시죠? 네.
그 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아니, 60억이나 되는 돈을 다 썼다고요? 60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그녀에게선 두려움이나 불안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야, 60억을 횡령한 여성분이 있어요. 여성분이 끝까지 이렇게 뭐 지금은 없어요. 담담한 모습이 약간 좀 인상적인데 일단 좀 사건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제 재무과장이라고 했죠. 11년 정도 재무과장이면 뭐 착실하게 다녔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11년 정도. 근데 이제 60억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일부 횡령인데, 근데 본인은 이제 본인의 수중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체가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배째라 스타일 아니에요, 좀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뭐 배째라도 있으시지만 60억을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해. 나는 근데 60억은 뻔하지 않습니까? 도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60억이 수중에 있다 없어지려면 아니면 해외 자금을 축적하는 거. 뭐 한 4, 5억이면 모르겠는데 60억 정도는 하는데 그 회사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전제가 그거죠. 되게 착실한 재무과장. 근데 그러면은 보통 중소기업 믿음직했던.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선에서 전결할 수 있는 액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이런 재무과장들이 그 어떤 회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채나 이런 것도 이혼하니까 사실은 계속 늘어지면서 감출 수 있는 거죠. 이게 단기간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크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부 조작도 좀 하고. 그렇죠. 장부 조작하면. 제가 미생에서 재무부장 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겉으로는 항상 이렇게 차분하고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막 오만 생각이 다 돌아가는 그런 역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대로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공감하고 싶지는 않은데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 60억? 60억. 어디다 써가지고 저렇게 마지막까지 담담한지. 만일 저라면 이렇게 힘든 한국 사회에서 도망을 가서 정말 이렇게 발리나 이런데 왜 발리? 이런 그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사서 타운하우스? 그런 걸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빼돌렸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누군가. 아니면 공감 마스터가 갑자기 60억이 생겼어. 뭐 하실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한 30억은 기부하실 거예요? 기부를 하고 그 인류를 커버할 만큼의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인류를 커버하려면 1,000억이면 몇백 조는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인류를 위해서 30억 정도는 통이 작으신 거 아닙니까? 20억 정도는 세월호 분들하고 뭐 이렇게 좋은 지금 돈 많이 쓰고. 소외받고 있는 쓰고 10억은 힘들게 산 저희 가족과 선후배를 위해서 다 주고 싶어요. 제가 하나도 안 가지고 싶어요. 진짜? 수상소감이나 상금 받았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를 돕고요. 나 진짜 지금 진지하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 근데 돕고 싶어요. 죄송한데 우리 저희 공감 마스터 돈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타고 싶은 차라든가 뭐 없어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거는 제 추리로는 사장님과 이 경리가 내연의 관계예요. 야 좋다. 근데 법인회사는 좋다. 사장이 이 돈을 개인 돈처럼 쓸 수가 없다고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이 이 여자와 살고 싶어서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좋다.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네가 빼. 그래서 이거를 좀 기간을 두고 돈을 여자를 통해서 빼서 다른 계좌로 옮기고 해서 따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둔 거죠. 비슷하면서도 반대 의견으로 봤는데 사장님과 예전에 그 원한이 있는 사이인 거예요. 드라마인데? 그래서 드라마인데? 이 사장님의 회사가 망할 때까지 돈을 다 빼내려고 이제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닐까요? 현영 씨하고 곽정원 씨 추리 들어보니까 우리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던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예요. 정말. 막장 드라마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 딸이야 딸? 경리는 그 사장님의 딸. 이 회사에 그 엄청난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재무과장. 배신을 당해서 이 회사에서 원래 이 재무 과장이랑 사귀던 사람이었는데 저런. 그 사람이 잘린 거야. 저런. 회사
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복수? 복수를 그 사람의 회사로? 조종을 받으면서 하는 거지. 이 회사 정보를 주면서도 계속 그렇지. 돈도 주고. 계속, 그 계속. 사람이 이 여자를 드라마, 키운 거예요. 영화. 복수하려고. 아, 그렇게 그렇지. 배신당한 사람이. 드라마 막장 분도처럼, 분도처럼. 야, 아이 큰일 났네. 때부터 넌 내 말만 듣고 이 회사 격리로 입사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도 하나 할 겁니다. 해봐. 저도 주인공이 쉬리야, 쉬리. 실이? 계속 60억을 조금씩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대남 공작을 위해서 내가 고정관찰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만합시다! 근데 이 횡령 자체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 말고는 이게 또 추리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한 있네요. 거는 아마 저렇게 걸려서 이제 잡혀가서 진술을 하는데 저렇게 아무 감정 없이 담담하게 뭔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첫째는 저 여자가 아예 양심을 못 느끼는 그런 성향이거나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갔다가 도박을 자기 죄가 없다. 취조받을 나는 때. 지금 결백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는 데 쓴 게 아니, 뒤에 없으니까. 믿을 만한 듬직한 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공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되는데요. 뭐 그게 원한 거였든 아니면 뭐 사채업자 같이 자신이 저게- 원하지 않은 거였든. 죄송한데 저 중소기업이니까 회사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60억이면 그 정도면 휘청하죠. 네. 말하자면 뭐 보통 이제 이런 데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부실해지니까 거기까지는 갔다고 합니다. 돈은 근데 사실은 그건 돈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기 힘들죠. 보통의 이런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되돌려받기는 거기 힘들죠. 최근에 사건들을 보면 여성이 횡령 사건에 많이 얽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요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작은 뭐 새마을 금고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또 사실 권한이 좀 올라가면서 사회의 참여가 너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법무부의 여성 통계만 보더라도 여성 수감자의 41.4%가 이제 보통 사기 횡령 범죄. 근데 이제 꽤 좀 높네요. 꽤 높죠. 근데 좀 독특한 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배임은 그게 낮다는 겁니다. 배임. 배임은 뭐냐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하자면 사장이 배임을 하는 거지 과장이 배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재벌 총수가 배임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최고의 위쪽은 남자의 권한으로 있는 거고 이게 흔히 말하는 여성 범죄의 사회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여전히 사기 횡령 범죄 절대수는 남자가 더 훨씬 많은 거고요. 배임이 좀 액수가 더 크겠네요. 훨씬 크죠. 단번에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뺀 것도 여성 범죄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죄. 돈 빌리고 안 갚는 것도 사기죠. 그렇죠. 사기죠. 그것도 사기죠. 고의성. 갯돈 들고 나르는 것도 사기지. 사기죠. 그것도 사기지. 그건 아주 악질이지. 각자 당하신 거죠. 이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 진짜 악질이야. 각 동네가 다 있어. 보통 근데 뭐 저 갯돈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전통시장이 한 5, 60개 넘는데 거기 보통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액수가 시장마다. 뭐 수십억이고 근데 그럴 경우 여자가 많은 거죠. 절대적으로 많죠. 유기내 마스터가 추리한 사건의 내용. 그녀는 횡령한 60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을 것이다. 회사 사장과 공모해서 함께 횡령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횡령한 돈을 해외로 빼돌려 피신처를 마련하는 데 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개인적인 복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횡령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자, 이쯤에서면 우리가 과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썼는지 네. 첫 번째 단서를 좀 네. 봐야 되는데 백 교수님 뭡니까? 첫 번째 단서. 이게 이제 횡령범으로서의 그녀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첫 되겠습니다. 번째 그녀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횡령범으로서의 심리. 횡령범으로서의 심리. 횡령범으로서. 이거는 우리 석정희 누나께서 우리 공감 마스터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뭡니까? 열쇠. 열쇠. 작은 열쇠예요. 작은 열쇠? 네. 저거 어떤 회사인지 직장 생활해본 그렇죠. 사람 너무 보통 많이 알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예. 너무 작은 열쇠라. 이거 돈가방 열쇠 아닌가요?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 아빠들 출장 다닐 때. 잘못 가정인 거는 전 VCR에서 저희가 알게 됐고. 근데 거기에 또 이 열쇠가 나왔다는 거는 열었다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심리로 이 범죄를 시작했는지. 거. 아, 이거 그건가? 어려운데 이거.
회사의 열을 수 있는 키맨이나 1인자. 키퍼슨이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열쇠를 그냥 사장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금고 책상 열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장님하고 연관이 돼 있다. 아까 얘기한 매연? 뭔가 이렇게 아주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숨기고 있는. 사장님?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니면 이 여자가 이 열쇠로 열어서 문이 열리는 그곳에 횡령한 돈들을 다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금으로 바꿔서. 현금으로. 원금은 하나는 아니 얻어야 되겠다. 요즘 5만 원권 있어가지고 60억 정도면은 큰 금고면 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부피가 안 커요. 아니 누나 그걸 모르시는구나. 저 한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불법 도박 운영자인데 고향 땅에다가 그래요, 맞아요. 마늘밭인가에 네. 이렇게 200억인가 400억인가 이렇게 돼 근데 있죠. 그걸 땅에다 경찰들이 파헤쳤는데 얼마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 5만 원짜리 생긴 바람에. 근데 그 후얘기는 거기만인 줄 알았는데 딴 데도 또 있어? 이게 자치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쪽 끝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묻은 사람이 너무 많이 묻어갖고 자기가 얼마나 묻었는지 다 못 찾긴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이걸 다 걷어냈죠. 했더니 다 가도 몇백억이 나오는 거지. 이게 불법 도박장.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돈을 쌓아놓는 이렇게, 장소의 키. 그러니까 60억을 넣어놓은 장소의 키. 자기만 알고 싶은 어떤 걸 넣어둔. 은행에 개인금고 사용하면, 대여금고. 네, 대여금고 사용하면 뭐 이렇게 비싼 걸 할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잖아요. 대여금고는 요즘엔 지문하고 비번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심리 단서잖아요. 횡령범으로서의. 그럼 이게 심리적인 어떤 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건 숨기고 싶다. 누가 보면 불안하다. 뭐 이런 게 있고 재무과장이니까 재무과장이 남한테 숨겨야 되는 게 비밀장부? 이중장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중장. 아닐까요? 또 심리적인 걸 나타내야 되니까 이중생활. 괜찮죠? 아 이중 딱 열니까 이거 딱 열면 여권도 여러 개 나오고 이름은 제임스 본인 거야. 자 과연 이 열쇠가 어떤 단서인지 진짜 모르겠다. 이걸 연관을 여러분, 지을 수가 없네. 여러분 어떡하지? 궁금하시죠? VCR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맞네요. 금고. 책상인 것 같아. 장부. 그녀는 5년에 걸쳐 6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 아, 이게 한 달에 1억씩 아니에요, 그러면? 꽤나 진짜 가능해? 한 달에 1억씩 빼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나- 300씩? 하루에 300씩? 아이고 아직 있었네. 아 늦은 시간인데. 네. 일이 좀 많아서요. 이제 퇴근하려고요. 아 그래요. 수고해요. 그녀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2003년 한민정은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부장님, 어디 보자. 아주 잘했구만. 잘했어. 침착해 항상 그쵸? 열심히 하라고. 네. 평소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내 모범이 됐던 그녀는 입사 6년 만에 재무과장이 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재무과장이면 파워가 어마어마한 그런데 거지. 2009년 3월 그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사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그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5년 동안 그녀가 빼돌린 돈은 무려 60억 원에 이르렀다. 저러면 5년 동안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저기 열쇠구나. 자기만의 뭔가 써놓는 그런 자기 장부. 장부를 만든 거예요. 잦은 횡령에도 좀처럼 꼬리가 밟히지 않았던 한민정. 그녀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대범해졌으며 점차 죄책감도 사라져갔다.
실수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래서 알게 되나 보구나.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난 업무 보고서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고마워. 오랜 기간 지속됐던 횡령. 그러나 회사 동료 누구도 그녀의 범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근데 60억 했으면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 야, 이게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자 그녀는 점차 대담해졌다. 일상처럼 저지른 횡령은 5년간 무려 137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374차례? 하지만 2014년 1월 그녀가 검거된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김기준. 한민정 씨. 김기준이 누구예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 지난 5년간 그녀가 횡령한 돈 전액이 김기준이란 인물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녀의 배후에 있던 또 다른 인물. 얼마? 알았어. 내일 오전까지 보내줄게. 아, 누가 얼마를 보내달라고 계속. 1374차례에 걸쳐 60억 원을 횡령한 한민정. 그리고 그녀로부터 60억 원을 전부 건네받은 김기준.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야, 60억이라는 거를 계속 남자한테 보내줬다. 계속 전화로 지령을 받으면서 얼마. 공범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범죄 자체만으로 봐서는 공범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났지만은 사실은 그 돈을 이체시킨 거는 그 여자 혼자인 거죠. 단독 범행인 거죠. 아니, 그러면 남자는 공범이 아닌데 여자가 단독으로 그냥 남자한테 60억을 계속 준 거예요? 과정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남자한테 그냥 줬다. 그거 하면 남자는 난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면 지금 뭐 큰 달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VCR에서. 시킨 거잖아요. 내용은 모르죠. 내용은? 알았어 정도만. 이 남자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여자가 돈을 보내는지 몰랐다고요? 그렇죠.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회계 장부 조작이야. 본인이 재무과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사실은 뭐 어디로 물건을 보냈는데 약간 뭐 미수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 1474번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매일매일 그걸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죠. 작은 액수를. 그러니까 1374차례라고 했는데 5년간 걸쳐서 60억을 그렇게 했다면 1년에 365일, 5년이면 1825일, 주 5일 근무면 매일 한 번씩 거의. 203억.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수천만 원까지. 이거 도박한 거 아니야? 도박 매일? 같아. 안 도박밖에 그러고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도박은 안 하는 이상. 아 근데 도박처럼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조금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보통 우리가 계좌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확인하고 어디를 갔나 이렇게 확인하고 다 하는데 그걸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확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의심을 할 텐데. 통장은 항상 세무사가 같기 때문에. 맞춰보는데 세무사와 미팅을 갖는 것도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미팅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살림이 돌아가는 건 사실 이 그녀의 손에서 다 조정이 가능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범행 자체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주거래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생기게 되는 거죠. 뭐냐, 뭐냐면 이거. 어떤 업체에서 어떤 업체로 결제 계좌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개인한테 가는 거는 사실은 그렇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주거래은행에서 회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범이 확인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야, 근데 그럼 5년 동안 안 걸린 거예요? 아니 더 안 걸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할 수도 그 있어요. 거래은행에서 얘기만 안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100억이 될 수도 근데 있었던 거. 5년 동안 매일 횡령을 했으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이 범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지하게 떨리고 불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맨날 하다 보니까 둔해지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탈감작 아니면은 그게 결국에는 자극이 계속 오다 보면은 이 자극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고 역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자극은 자극이 아닌 게 되는 건데 이분한테도 아마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5년 정도 됐으면 이게 좀 둔해진 거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네, 그럼요. 점점 그것도 매일 꾸준히. 둔감화되는 거예요. 50만 원을 지금 뺐어요. 그 다음에는 60만 원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60만 원어치 죄책감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죠. 이제는 10만 원밖에 안 10만 하죠. 원어치. 왜냐면 역치가 10만 원밖에 아니니까. 50만 원은 이미 까진 거예요. 자기 기본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도 자기가 보낸 횡령한 금액이 60억이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5년 난 동안 알 것 같은데. 달라는 대로 회계하는 사람 그걸 근데 모를 리가 없어. 아까 얘기했던 둔감화의 과정에 따르면 어제보다 100만 원 덜 보냈네, 뭐 지난번보다 1000만 원 더 보냈네 이 정도니까 60억까지는 아마 계산도 못했을 확률이 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성은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주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게 그냥 한탕으로 이렇게 돈의 흐름을 정말 잘 알고 있었으면 5억을 확 갖고 도망을 가지. 멕시코. 왜 이거를 5년 동안 심장 졸여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훔쳤는지 그게 좀. 결제 권한이 사실은 그 이상은 안 됐던 거죠. 흔히 말하는. 몇 천 정도. 그렇죠. 말하자면 재물가장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몇십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껏해야 5, 6천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고. 액수가 성이 안 찬 네.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한 방에 했으면은 금방 걸렸겠죠.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은 횡령 사건이 나더라도 실제로 남자분들은 액수 크게 한 방에 빵 해가지고 튀죠. 정말로. 자기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터전에다가 자신의 터전을 새로 꾸릴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는 반면에 해살림 차리러 간다. 새로운 여자. 근데 아무튼 근데 여자분들은 삶의 터전을 바꾸는 환경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뭔가 새로운 곳을 찾아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남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한탕 하고 당신은 그럴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은데. 이 녀석, 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쵸? 근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대가 있었다면 당연히 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큰 액수를 횡령하는데 또 더 도움이 되지 아니, 않았을까 저는 궁금한 게 싶네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를 몸으로 협박을 하는 남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신의 남자 같지가 않던데. 가족 같은 가족, 느낌이 들기도 아빠? 하고. 열쇠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반복되는 범행 속에서 두려움과 죄책감마저 잊어버린 그녀의 어긋난 심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로부터 60억 원을 받은 김기준은 누구일까? 이쯤에서 궁금한 건요. 네. 5년에 걸쳐 60억을 횡령했는데도 여자에겐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남자에게 모두 갔다는 건데요. 네. 왜 그 남자에게 모든 걸 내줬느냐. 그렇죠.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백 교수님, 두 번째는? 이게 횡령의 직접적인 동기를 알 수 있는 심리적 단서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동기인가요? 그렇죠. 사랑이면 사랑, 뭐 도박이면 도박. 그래서 그 남자가 특정한 걸 알 수 있는. 애인인지 뭔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서는 우리 류현영 씨가 그냥 현영을 하고 불러주실래요? 뭘까요? 의외예요. 의외예요? 정말 의외예요. 뭐죠? 뭐지? 근데 이거 너무 프로포즈링 같잖아요. 그냥 아니 이건 결혼 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커플링? 커플링. 아니 근데 요즘은 이런 반지 결혼 반지를 많이 껴요. 저도 이런 거 끼잖아요. 아까 그 끼고 있던 반지 아니에요? 그런가요? 작업할 때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왼쪽 손가락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반지의 주인공이 전화 온 남자라면 아마도 사랑하는 남자다. 네, 결혼을 할지 모를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식? 다 갖다 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보통은 이제 좋아했구나. 이 여자의 마음은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이고 결혼 반지라고 만약에 친다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무슨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나? 그러니까. 뭐 집 사고 잘 차 살고 사고 싶었나 뭐 정말 마음 먹고 산다면야 뭐 F 회사 차 사고 뭐 이러면은 60억 금방 쓸 수 있죠. 근데 뭐 강남에 차 아파트 사면 사고 끝나지. 뭐 이러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여자로 하여금 60억을 횡령하게 만들 수 있는 남자라면 그 남자가 뭘 했건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능력. 그렇다면 혹시 약간 그 호스트바 범인이 모태솔로라서 한 번도 이제 남자랑 제대로 연애 관계를 못 가져본 상태에서 약간 그런 남자 돈을 노린 가능성 있죠. 네. 충분하죠. 이 남자가 뭔가를 벌리고 요구한 건 확실해요. 그리고 요구를 계속 한다는 건 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자분. 한번 보면 안 될까요? 봅시다. 궁금해요. 과연 남자가 어떤 일 때문에 계속 돈을 요구하는지 보시죠. 얼마? 알았어. 내일 오전까지 보내줄게.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지? 알았어. 커플링이네요. 연락할게. 남자가 도피 중인가? 60억을 고스란히 건네받은 김기준은 그녀의 연인이었다. 맞는 것 같아. 멀쩡하게 생겼어. 생겼는데? 멀쩡하게 생겼어. 두근거리게 생겼네. 14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 14년 전? 진짜 오래됐네. 동갑의 취미와 관심사도 비슷한 두 사람은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 부분은 종교였는데 신앙심이 두터웠던 두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 착하고 올바른 커플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결심 한 거야? 응. 미국으로 가려고. 이번 선교 활동이 내게 맡겨진 소명 같아. 응. 알았어. 나도 기도해줄게. 여기까지 좋아요. 평소 선교의 뜻을 두고 있던 김기준은 2009년 초 선교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했던 두 사람. 기다려. 이때는 횡령을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불행의 시작은 그가 미국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다. 여보세요? 별일 없지? 민정아, 돈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선교 활동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재무과장 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 알고 있 당연히 알고 있죠. 매일 통화했어. 2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약해지는. 민정아, 나 너 말고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선교를 위해서니까 그냥 제발 좀 도와주라. 미국에서 선교 사업 중 돈이 부족하다며 그녀에게 돈을 요구해온 김기준. 수중에 큰 돈이 없던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마는데
한 번 시작된 그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5년에 걸쳐 무려 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한 그녀. 그것은 빗나간 애정이 부른 범죄였는데 결국 한민정은 거액을 횡령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어쨌든 그 두 번째 단서인 반지는 역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죠? 아니 남자가 그 회사에서 돈을 빼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요구를 한 걸까? 분명히 이 자기 여자친구가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대충은 알 텐데 끊임없이 돈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거기서 아마 빼내고 있다는 거를 뭔가 범죄 행위를 한다는 알고 걸 있는 거지. 알면서도 요구했겠죠. 시간적으로도 2003년도에 취직해서 2009년도에 재무 과정이 됐는데 바로 그 시기 2009년도에 미국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돈을 가네 이런 형태니까. 2009년부터? 그러니까 알고 그런 시기가 딱 거구나. 맞는 그죠. 정황상 게 맞을 수 있겠죠. 네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하게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애정이 식고 그다음에 다른 생각을 먹으면서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상황은 돈만 전혀 모르는 끊임없이 거죠. 돈만 요구를 했다는 건 미국에서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이 범인과 애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죠. 근데 사실 전 너무 충격적인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돈만 목적으로 접근한 호스트바나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커플링까지 주고받은 사이인데 이 횡령을 어떻게 보면 계속 저지르게 만든 당사자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뺀 건 여자 쪽이니까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이일 때 무너지는 게 아무래도 여자 쪽이 좀 더 쉽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에 이끌린다, 좀 더 감성적인 부분이 여성이 훨씬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 경우에는 정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다른 꽃뱀 같은 경우가 대부분 남자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남자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 대부분 정에 이끌려서 그러지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9년도에 그냥 불쌍하죠. 처음에 그 돈을 요구했었을 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못 해줘 그럼 아무도 없어. 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전혀 일어날 수 근데 없는. 남자가 그 정도 만났으면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대줄 수밖에 없는 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그만큼 작다는 좁았던 거죠. 거죠. 좁고 작았다는 거. 만약에 다른 친구라든가 이걸 공유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라도 있으면 물어보기라도 했겠죠. 당장 헤어져 이랬을 이 친구들 많았을 여자분이 거예요. 남자랑 데이트한 경험이 많았더라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14년 동안 한 남자를 계속 사랑하고 한 남자만 좋아했다는 거는 거의 20대 초반부터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연애 되죠. 경험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이 남자에게만 그냥 올인하고 있고 이게 끝없이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근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거고 선교사업. 이게 남자가 정말로 선교 사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또 종교에 상당히 독실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용을 한 그쵸. 거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독실한 어떤 신자로서의 선교 사업 같은 게 좀 그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라는. 근데 여자들은 보면은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불쌍해 보이는 거에 많이 모성애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래서 남자한테 끌리는 경우도 많아. 진짜? 남자가 정말 막 실패를 했어. 너무 불쌍해. 불쌍하게, 그럼, 초라하게. 그런데 내가 굳이 이 남자랑 연애를 할 필요도 없고 이 남자를 안 쳐다봐도 되는데 이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구제하고 싶어. 눈에 자꾸 걸리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그런 되나? 케이스를 실제로 상담할 때 봤던 적이 꽤나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은 남성분이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잘 나가다가 사업이 한 방에 확 안 좋아졌을 때 남자는 오히려 자기의 비참해진 모습을 여자에게 보이기 싫어서 이별을 통보하는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그 이별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옆에서 자기가 케어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만나기 전에 남자가 태국에서 음식점 장사를 실패했다고 이제 본인의 진술이니까요. 그럼 그 전에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사업가라 했던 거죠. 선교 사업 자체도 거짓일 수 사업이죠. 있어요.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그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대로 좀 나보다 모자라 보이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우리 소위 구원환상. 구원환상? 구원환상. 네, 레스큐 판타지라고 그러는데 나마저도 이 남자를 버리고 떠나면 이 남자는 어떡하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냥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평강공주 콤플렉스?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보 온다를 왕자를 만들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속 그녀도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마지막에 보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미안해를 먼저 했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야 괜찮아 이랬는데 그 다음에 싹 웃을 때는 사랑해 자기야 이걸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말들이. 거기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그런 구원환상, 평화공주 컴플렉스에 빠진 분들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자존감.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만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뭐 측은지심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잘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전 너무나 건강한 마음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범인의 경우처럼 그 사람을 품어주려다가 사회적인 나로서의 어떤 입지가 완벽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과정이잖아요. 이것까지도 자신이 견제하지 못할 정도로 남을 구원해서 뭐 하겠어요. 자신이 무너지는데. 박정은 씨는 만약 지금 남자친구가 누나, 아 왜요? 누나, 돈 좀 줘. 나 돈 좀 빌려줘. 그럼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다 빌려줘요? 전 제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그냥 줄 수 빌려줄 있어요. 그러니까 거액인데. 얼마인데? 땡 잡았네. 얼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못 갚을 상황이 되더라도 한 달 더 그러니까 일 안 한 걸로 치면 되니까 근데 그 이상의 돈을 한 달이 되면 두 달이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두 달이 되면 세 달이 될 수 있고. 그거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을 제대로 그냥 거의 쏘듯이 빌려주는 건 저도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이 돈 버려도 되니까 난 너를 테스트하겠다인 거죠. 근데 한 번 더 빌려달라고 하면 그땐 끝인 거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빌려줄 때 이 돈을 못 받을 각오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럴 만한 액수를 빌려주신 거죠. 네. 우리 공감 마스터는 누가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적이나 아니면 뭐. 그렇죠, 뭐. 많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 많아요? 이 누나 술 먹다 많이 빌려줬을 것 같아. 그런 일들이 많고는 줄 때 아예 그래 하고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빌려주지도 마요, 아예. 네. 저는 막 그 생각보다는 빌려줬다고 떼인 적은 없는데 네. 이후 씨가 갑자기 운전하다 전화 와가지고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형! 왜? 3천만! 네 마디를 빌려준 적 있어요. 진짜? 바로 2분 후에 해줘가지고 멋지다. 받았어요. 그럼 받았어요. 그럼 이훈 씨는 아니 이훈 씨도 드실 분이지. 멋지고 이휘재 씨도 멋지다. 그래요? 우리는 죄송한데 어쨌든. 박정은 씨 지금 만지작거리는 게 커플링입니까? 아니요, 그냥 저만 받은 거예요. 당황했나요? 남자친구가 사줘서. 남친과 선물해준 남자친구가 사주면 커플링이죠. 근데 같이 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만 꼈어요, 반지. 아 그래요? 죄송한데 양재진 원장님은 반지 안 끼시나요? 원래 안 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커플링이 있는데 커플링은 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네. 지금까지요? 네. 할 뻔한 적은 있었는데 네네. 그 커플링을 보러 가기 전날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커플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배 교수님은?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경찰학교 왜 너무 이상하다. 추위 마스터는 커플링 하자라고 하는 분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프로그램! 저도 없었어요. 여성 심리 토크쇼인데. 너무 씁쓸한데 이거 정말. 반지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연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까지 믿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다던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이쯤에서 잠시 그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두 번째 단서까지 만나봤는데요. 네네. 두 번째 심리적인 단서 반지는 그녀가 60억 횡령범이 된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연인 때문이었고 그 연인을 위한 행동들은 실은 구원환상이라는 일그러진 그녀의 심리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답이 나왔네요. 첫 번째 단서는 열쇠, 캐비넷 열쇠였고요. 두 번째 단서는 바로 반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서만 남겨두고 있는데 배 교수님, 키와 반지, 그 다음엔 뭘까요? 이제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깊은 내막 그리고 여성의 멘탈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겠죠. 구원인지 사랑인지 이거에 키가 되는 뭔가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마지막 단서는 우리 심리 마스터인 우리 양재진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패션 좋으신데요? 댄디한 스타일 맞죠? 옷 좋아요. 뭡니까? 영어 교재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영어 공부도 했나요? 야 이거 전혀 모르겠네. 이거 뭐지? 영어 교재. 이거 아닐까? 이 남자친구가 미국에 선교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진짜 먹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영어 선생님을 구했어요. 공부를 하다 영어 선생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저런. 그 영어 선생님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거지. 이 남자의 영어 선생님 때문에. 그럴듯한데요? 느낌 오죠? 사연은 기가 막히다. 내가 미국 가서 먼저 있을 테니까 기다려. 그랬는데 여자는 돈 붙이면서 아무리 여자가 착하고 지구지순하고 등등등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면서 선교 여자가 사업도 하고 싶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아니네. 왜요? 야 여기 정답이 여기 있네. 진도가 나간 데가 있어요. 57페이지에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a casino? 도박인가요, 결국은? 도박이었습니다. 여기 정확히 써요. What is a casino? 단서 속에 단서. 어디 봐요. 그렇네요. What is a casino? 사진도 몰랐다. Ever been to a casino? 아니야, 남자가 그렇죠. 카지노도 갔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영어 교재. 과연 의미는 뭐였을까? 보시죠. 연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한민정. 자, 찍겠습니다. 꽃 만드나 봐. 고개 좀만 이쪽으로. 자, 고개 살짝 오른쪽. 자, 여권 사진은 귀가 잘 보여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 과장님, 뭐 하세요? 그냥 영어 공부하세요? 응. 미국에 갈 수도 있어서. 정말요? 언제요? 혹시 결혼하세요? 아니야, 그런 거. 열심히 하세요. 죄식에만 시달려서 한 게 아니라 2009년 꿈꾸면서 김기준이 사는 거야. 미국으로 떠난 후 5년 동안 두 사람은 한 번의 만남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수차례의 통화로 서로를 향한 끈을 놓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연인과 함께할 날을 꿈꿔왔는데 공금횡령 혐의로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그러나 길었던 범죄의 꼬리는 결국 잡히게 됐고 그녀가 원하던 미래는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김기준 씨가 태국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태국이라뇨. 기준 씨 미국에 있어요. 미국엔 간 적도 없고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머머머. 사업자분 현지에서 결혼도 했다던데. 그리고 김기준의 행방을 조사하며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진실. 그는 한민정이 보낸 돈으로 태국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이다. 와, 대박. 연인을 위해 5년간 범행을 저질러온 그녀는 검거된 후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세상에. 내가 저 마음을 알아. 횡령을 저지른 범인인 동시에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된 한민정. 그러나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했다. 어머, 어떡하는 거야, 웬일이야. 와. 정말 대반전이네요. 참네. 아니, 와. 미국에 간 적도 없고 태국에서
여행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한 결혼했고. 유부남이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 VCR 보면서 황석정 마스터가 공감 마스터가 공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저 마음을 이해해. 입이 돼버렸죠. 아니 열심히 보다가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뭐. 어느 부분에서 가장 공감이 되던가요? 아 제가 느꼈던 건 중간에 분명히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여자분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깨어지는 게 더 두렵기 때문에. 내일이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낸다는 게 싫은 거죠. 아니. 이게 깨진다는 정말 내 예상대로 나의 그 느낌대로 이 불안한 그게 일들. 맞을까봐 무서운. 그게 무서우니까 그거를 더 스스로 다지는 거예요. 아닐 거야. 아니야. 그래서 맞아, 얼마나 아니야. 그래서 했었어요?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했어요. 그리고 네? 했어요. 뭐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열심히 돈을 보냈나요? 열심히 사랑했죠, 사랑. 사랑도 하고 보내고. 뭐 그래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번에가 황석적 특집인 것 같아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문자가 이렇게 촉촉해서 그 옛날 일을 막 떠올리면서 같이 공감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뭐 10몇 년은 아니고 5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10년을 늙어버렸어요. 그 일 이후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잘 됐잖아요. 그래요. 그 남자가 그렇게 행동한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걸요? 아니요. 내가 그냥 황석정의 남자였을걸 이렇게.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영어 회화책이 주는 의미는 이 미국에서 같이 그쵸. 선교 사업을 같이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사기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그 어떤 같이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했지만 그게 되게 의미 없는 물거품이 우스꽝스러운 그러니까 일이 되어버린 것 허상일 같아요.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자존감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걸 성취하지 못하는 한 남이 성취시켜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자만 상처받고 이 여자만 결국은 큰 범죄자가 된 거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미국에 간 적도 없었네요. 이게 전혀 없었던 거죠. 사실은 뭐 태국에서 뭐 음식점 실패를 하고 뭐 귀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선교 활동을 하는 뭐 왔다 갔다 한 걸 거짓말을 하면서 네. 그 여자를 그 사기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미국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 계좌로 갔지만은 보통 그냥 쉬운 환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이 둘이 14년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범행은 5년 전부터니까 그럼 9년 동안은 설마 그 돈을 목적으로 9년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딴 여자도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60억, 월화수목금 분명히 다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는. 60억을 건질 수 있는데 9년이 문제였을까 싶고요. 그렇죠. 예. 남자 김기준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거기까지 이렇게 뜯어낼 거라고 생각 못 했을 수 있습니다. 대박으로. 그러니까 60억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뜯어내고 이제 말 거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고. 그렇죠. 이어서 가수관처럼 계속 그렇죠. 나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목적했던 바대로 잘 움직일 수는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도 숭고하고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인 선교 사업도 숭고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하면서 오히려 성자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형사한테. 맨 처음에 태국에 네. 있는 거 몰랐을 때는 네. 후회하지 않아. 이제 좀 더러운데 손을 한다 한들 목적이 선한데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죠. 지금. 자기 합리화. 눈을 가린 거, 자기 자기 눈을 자기가 가린 거. 그러니까 범죄이지만 나는 선교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것도 가질 뭐 수밖에 또 없었겠네요. 위안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명분이 이 사건 속 그녀로 하여금 범죄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랑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연결고리를 남자가 작용했겠네요.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아마 그런 한두 마디씩은 계속 분명히 해줬을 했겠죠. 겁니다. 우리는 아니 저 선교하는데 저 오늘은 내가 저기 어떤 불행한 아이를 구원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준 돈으로 구원을 했어. 그렇고 똑같아요. 비니한 것 같아요. 많이 해보시는 것 같은데. 재찍을 들어. 사기꾼이 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족의 정도를 높였겠죠. 사랑이라는 건 개인적 목적이잖아요. 선교라는 거는 좀 더 큰 목적이고 자기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본인 스스로는 분명히 나는 사랑이 아니라 선교가 주목적이었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교가 목적이었다고 스스로 믿고 자기 세뇌를 계속 해나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는 그 선교보다 사랑이 목적이었을 수가 있고요. 이런 합리화의 대표적인 게 이소구화에 나오죠. 여호와 신포도라고. 여우가 먹으려다 못 먹으니까 저거 실 거야. 그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여우가 저 포도는 안 시지만 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라고 생각은 안 하죠. 영어 회화책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한 미래를 꿈꿔온 그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무너뜨리고만 그녀의 꿈을 의미하고 있다. 그 남자는 판결에 어떻게 무슨 벌 같은 거 받았나요? 여기 우리가 다루는 네. 범인은 이제 징역 8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징역 중이고 뭐 사실 다시 또 항소하는 과정이고. 네. 징역 8년이요? 그렇죠. 왜냐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죄명은 횡령으로. 그렇죠. 근데 50억 기준으로 이제 그 액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50억 가중됩니다. 이상이면 네, 가중됩니다. 그런데 정상 참작 같은 거 좀 안 해줘요. 근데 본인은 문제는 하나도 이제 사용을 안 했는데. 너무 액수가 큰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8년이면. 남자 같은 경우는 태국에 이제 우리 송환 프로그램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송환돼 갖고 지금 구속됐습니다. 남자는 죄상이 붙잡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 네, 말하자면. 근데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국에 이미 다-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제 태국인 부인한테 돌려놨기 명의가 때문에 안 해놨겠지. 그거를 이제 사법 공조를 통해서 이제 살려면 또 한 번의 시간이 재판을 또 통하고 막 해야 재판 되겠죠. 근데 어쨌든 천만 다행인 거는 남자를 잡아서 구속했다라는 게. 그렇죠? 그나마 진짜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나가겠죠. 여자보다는. 사랑하는 연인의 부탁으로 60억 원을 횡령한 대담한 그녀.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시작된 그녀의 잘못된 선택은 스스로 일궈낸 보장된 미래마저 앗아가고 말았다. 그토록 믿었던 연인의 배신. 그녀는 횡령범이자 또 다른 사기 피해자였다. 다른 이를 구원하고자 했던 환상에서 시작된 60억 횡령 사건의 전말. 그러나 그녀가 진정 구원하고자 했던 이는 그녀 자신이 아니었을까.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우리 양재진 원장님. 오늘 사연은 어떻게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좀 뭔가 안타까움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떨 때 보면은 이 오래된 익숙한 관계, 내가 안정을 느끼고 있는 이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 혹은 두려움 때문에 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 내에서 뭔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 안에 어떤 내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그래서 그럴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좀 스스로를 먼저 좀 돌아보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분은 이제 범인은 남자친구를 내가 구원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것 같은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저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Someone found the future as a statue in a fountain, and attention looking backward in a pool of water. Wishes with a blue songbird on his shoulder who keeps singing over everything. Everything means nothing to me. Everything means nothing to me. Everything means nothing to me.